예, 성현경제연구소 정대영입니다. 오늘 주제는 의대 정원과 이제 공무원 처우 논란 문제입니다. 경제 개혁, 경제 정책 이런 얘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상식적인 보상 체계. 좀 쉽게 말하면 그냥 밥그릇 문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잘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만들어 가는 거냐가 이 경제 문제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들여다보면 한국 경제에 아주 불편한 진실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참 동의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특히 조금 이렇게 좀 공부 많이 하시고 조금 괜찮은 직장 쪽에 있고 이러신 분들은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불편한 진실을 아마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보상 체계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중산층, 한국 경제의 중산층 소득이 얼마 정도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산층이라는 것은 뭐 꼭 경제 문제만 갖고 소득이나 경제 문제 갖고 얘기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가장 기본이 소득이니까 보통 소득의 평균 소득이 70 내지 150% 이것을 이제 쭉 이렇게 내려서 보통 상위 한 25% 정도에서 하위 35% 정도 그러니까 중간 정도에 있는 소득입니다. 이 소득이 얼마 정도일까 한국에서 이런 문제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걸 뭐 우리 임금 통계가 참 우리는 참 복잡해요. 잘 안 나와 있고 또 국세청에서 잘 나와주면 좋은데 그 잘 공표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도 거시 경제에서 좀 기본되는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임금 근로자를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자영업자의 소득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자영업자까지 포함하면 소득이 훨씬 더 떨어집니다. 임금 근로자보다. 그러니까 이건 이 임금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중산층 소득이 실제 한국 경제의 현상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평균 소득이 70%가 한 2,600만 원 정도 되고 평균 소득이 150%가 5,590만 원, 5,600만 원 정도 됩니다. 보통 정상적인 경제에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라고 얘기하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 노동도 되지만은 자기 자본을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자기 자본을 투자했고 일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임금 근로자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실제 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더 높게 나옵니다. 자영업자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산층 상단 이상 그러니까 한 6천만 원 이상의 소득 올리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우리나라에 아주 소수다.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뭐 편의점을 하시거나 뭐 치킨집을 하시거나 또 뭐 조그만 자기 어떤 수리점 같은 걸 하시거나 이런 분들 소득이 그 정도뿐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결국 한국에서 한 6천만 원 정도 이상을 벌게 되면은 상류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벌고도 대부분의 사람이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 팍팍해요. 그 이유가 뭘까? 아마 가장 큰 이유가 비싼 집값과 집세, 교육비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농촌에서 살아보면은 농촌에서는 4,5천만 원 벌으면 뭐 사는데 큰 지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집값 문제가 적고 특히 이제 교육비 문제가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 문제가 때문에 우리 소득이 많이 올려도 어렵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중산층 소득이 이 정도인데 내가 4,5천만 원 받아갖고서 이렇게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런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도 실제 연 6천만 원 받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국에서 중산층 이상의 소득을 버는 직업들을 한번 쫙 간단히 빨리 보겠습니다. 뭐 대통령, 국회의원, 장차관, 공기업, 고위직들이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뭐 2억, 1억 5천, 뭐 3억도 받는 사람도 있고요. 그다음에 의사와 교수, 뭐 고위공무원, 그다음에 이제 오래 근무한 일반 공무원도 하고 교사 이런 분들도 뭐 한 20년 정도 지나면 뭐 국공무원 들어와도 뭐 나중에 6천만 원 넘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오래 근무한, 한 10년 정도 근무한 공기업과 대기업의 정규직원, 금융기관의 정규직원도 아마 6천만 원 이상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뭐 건물주, 그 다음에 좀 좋은 지역에서 이제 주택임대 사업 하시는 분, 그 다음에 이제 뭐 많지는 않지만 소수 인기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 이런 분들도 나중에는 다 건물주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대기업과 재벌과 대기업 경영인이라는 건 아주 그 다음에 소상공인 중에서 아주 소수는 중산층 이상의 소득을 얻는다. 이런 사람들 중에서 시장의 경쟁 또는 기업 활동을 통해서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일까? 어떤 사람들일까? 이 아래에 있는 재벌, 대기업, 소수의 소상공인, 그 다음에 인기 연예인과 스포츠 센터, 스포츠 스타 정도일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어떤 제도상, 특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시장에서 버는, 우리가 시장에서 버는 것 같지만 실제 들여다보면 시장에서 버는 소득이 아니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들여다볼게요. 나머지 대부분, 그러니까 일부를 제외한, 소수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중산층 이상의 소득을 올릴까? 한국에서. 대통령, 국회의원, 교수, 공무원, 공기업 직원은 그냥 보수는 정부가 정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정해요. 국회의원 자기들이 정하고, 공무원들은 자기 예산안에 반영해서 정하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이건 시장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공기업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교수도 마찬가지고. 이래요. 이게 시장하고 아무 관계없이 결정된다. 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고. 의사는, 여기서 이제 의사 문제가 생기는 거. 의사는 왜 우리나라 의사들에게 고소득을 올릴까? 이것은 정원을 정부가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또 업무 영역도 완전히 보장을 해주고 있어요. 의료법을 보면은, 의료행위는 의사와 의료인, 의사와 간호사, 한의사뿐이 못해요. 그리고 나서 그 의료행위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다 합법적으로 있는 직업들이 이것 때문에 못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척추 교정, 그 다음에 발치료, 그 다음에 문신, 이런 것들 우리나라에서는 의사 다 유사 의료 행위로 잘못하다 하면은 처벌받게 돼요. 잘못하면은 고발이 들어가면. 그래서 이제 의사가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거다. 이게 시장에, 의사의 고소득이 시장에 생기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그 다음에 이제 금융기관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고소득 직업이죠. 하도 되고 싶어 하는데. 이것도 금융기관도 신규 진입이 제한되어 있어요. 우리가 1993년 이후에 은행이 신규 설립이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인터넷 뱅크만 몇 개 생겼죠. 근데 이런 나라는 여기 선진국 중에는 없어요. 그냥 은행의 신규 설립도 물론 조건은 좀 까다롭지만 조건을 맞춰가면 그냥 지방의 공단에 공장을 짓는 거와 비슷하게 다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업무 영역도 굉장히 감독당국이 보호를 해주고 있어요. 이러니까 금융기관들은 돈을 많이 법니다. 보통 한국의 금융산업은 낙후됐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경쟁력이 없다. 그럼에도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어요. 직원들도 보수를 많이 받고 그 경영층들은 진짜 엄청난 보수를 받아요. 일본의 금융기관 경영층보다 한국의 금융기관 경영층이 더 많은 보수를 받는다.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에 건물주나 주택임대사업자는 우리나라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세제상 특혜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 정부에서도 없앤다고는 좀 없앴지만 아직도 너무 많아요. 이게 또 그리고 또 이 제도상 허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허점들을 이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잘 찾아서 피해서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게 우리나라 부동산에 대한 과세가 최소한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 정도만 투명하게 이루어진다면 아마 부동산 가격도 많이 떨어질 거고 부동산 부분에 돈이 몰리는 것도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에서 얼마를 받는 게 정상일까? 제가 볼 때는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서 받는 것은 그냥 이런 것은 그냥 시장의 경쟁이 일차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보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면 소득세율을 좀 더 최고세율을 더 높여서 고소득을 세금으로 흡수하면 됩니다. 과거 뉴딜 시대, 루즈벨트 시대에는 90%를 넘는 최고 세금율이 그런 소득세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재는 45%지만 이걸 더 높여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고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실제 민간에서. 특히 이제 꽤 괜찮은 1억, 2억, 3억 이쪽에 올리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지 않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민간 부분이나 시장에서 경쟁을 위해서 소득을 올리는 것은 그냥 일단 그것은 인정해주고 세금으로 문제를 삼으면 될 것 같다. 근데 공공 부분은 어떻게 소득이 보상이 결정되는 건 그냥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상식과 그냥 국민적 합의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대개 공공 부분의 직업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직업 안정성이 굉장히 높아요.
한번 들어가면 공무원이나 뭐 공기업이나 들어가면 뭐 의사도 마찬가지죠. 뭐 교수, 교사 뭐 되면은 거의 정년까지 보장이 됩니다. 자기가 뭐 아주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소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산층 소득을 크게 벗어나면 안 될 것 같다.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 2,600만 원에서 한 6천만 원 된다. 2019년 기준으로. 그런데 2020년은 뭐 당연히 더 적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성장을 했으니까, 살 거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 공무원 다 알다시피 한 20년, 30년 별탈 없이 지나면 중산층 소득을 넘어서 상위 10%, 20% 소득이 딱 갑니다. 여러분들 뭐 내가 누누이 하지만 공부해서 상위 10% 안에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국공무원 되면은 그냥 무탈하게 한 20, 30년 다니면 상위 10%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량진에 사람이 모이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고상체계상 그렇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공공부문의 보수는 하여튼 기본적으로 중산층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서 업무의 난이도, 위험한 일을 하거나 또 이제 그 일이 굉장히 좀 시장에서 사람이 부족하거나 이래서 시장에서 유사한 업무가 보수를 많이 준다면 그런 데를 조금 더 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종합적인 보상 수준이 결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조금 특별한 부분이 있어요. 의사, 교수 등 특별한 공무부문 종사자. 가 이제 문제가 많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많이 배웠고 또 뭐 공부를 열심히 잘해야 이제 되는 분야고 뭐 이러기 때문에 아주 많은 소득을 요구하죠. 그런데 먼저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갈 게 뭐냐, 우리가 요새 이제 문재인 정부가 공공의료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건 제가 볼 때는 좀 말이 좀 이상해요. 의료는 제가 볼 때는 특수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공부문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 우리가 뭐 전부 검사를 해서 또 자기 개인이 신상을 다 밝히고 동선을 밝히고 또 걸리면 무료로 치료를 해주잖아요. 그게 의료, 방역은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의료가 민간 부분이다. 그러면 그걸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의사는 제가 볼 때는 뭐 성형외과, 뭐 강남에 미용 성형외과 하거나 피부 미용 하시는 이런 의사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특히 이제 의료보험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의사의 수입을 상당 부분 얻는 그런 의사들은 다 공공부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의료보험 재정으로 결국 지원되는 거예요. 돈이 보수가 지정이 되는 것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런 두 부류는 의사나 교수는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일반 중산층보다는 조금 더 받아야 되는데 그게 얼마까지 더 받아야 되느냐? 라는 것이 이제 문제죠.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의사들이 뭐 요번 의사 정원 확대되니까 의사협회에서 뭐 의사들이 한 1,000만 원, 월 1,000만 원 받아도 되겠느냐. 공부를 잘한 사람인데 2,000만 원이나 3,000만 원 받아야지. 뭐 이런 말도까지 했다고 해요. 그러면은 월 2천만 원, 3천만 원이면 월 한 2억 5천, 연 2억 5천에서 3억 5천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의사들이 말하는 보수는 세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의사들은 항상 내가 연봉 1억에 간다 하면 그것은 다 세후, 다 띄고 내 손에 들어오는 게 통장에 찍히는 게 이제 1억이기 때문에 실제는 굉장히 많은 소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인 수준에서 얼마를 받아야 될 것인가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의대 정원 문제는 사실은 이 의사의 보수를 이렇게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보다는 의사의 수를 늘려서, 변호사가 얼마 전에 이제 수가 많이 늘어나면서 보수가 자연스럽게 떨어지면서 이제 의료 법률 서비스가 이제 많이 다양해졌잖아요. 좀 접근이 쉬워지고, 그것처럼 일단 1차적으로 의사 수를 좀 늘려서 이걸 해보자는 그런 의도가 있고, 또 의사를 늘리면 뭐 우리나라 부족한 의사들, 왜냐하면 굉장히 의사들이 과로를 하니까요. 요번에 코로나 사태도 봤지만, 그래서 그런 걸 좀 죽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일자리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어서 했던 것 같은데, 뭐 제가 볼 때는 그 시기를 잘못 잡아서 있는지 별로 그렇게 잘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처우 문제라든가 의사 정원 문제를 이렇게 좀 거시경제 전체에서 한번 보고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은 경쟁이 부족한 부분에는 더 많은 경쟁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공공 부분이나 의료 부분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원이 부족한 곳은 우리는 소상공인이라든가 비정규직 이런 데는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